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도 있었는데 감찰위원회 결과는 저희 법조기자가 전달해 드린 대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부적절하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전달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감찰위 내용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이 내용부터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외부위원, 내부위원 7명 정도가 이 내용을 한 3시간 15분 정도 비공개 회의를 했네요. 경론을 벌였는데 부적절하다.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특히 이제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만장일치라는 보도도 있고 대다수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절차상 위법 사유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상 하자 문제로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상의 어떤 사유도 적절해야 되는데 절차 자체가 위법하면 아무리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취소 무효 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차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징계,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인 윤 총장이 사전에 어떤 혐의로 어떤 감찰 사유로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청구되는지를 정확하게 고지받아야 되고 서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어야 해명이 가능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게 하나의 위법사항, 흠결사항으로 지적되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감찰관이 감찰 관련한 직원에게 어떤 여러 가지 감찰 업무를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찰관, 류혁 감찰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패싱했다라는 어떤 논란이 제기되어 있는데 박은정 담당 그 관으로부터 이제 지휘를 받았다. 한마디로 이런 감찰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감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상급자에 대한 제대로 지휘를 받지 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절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권고 사항인 것이죠? 물론 추미애 장관한테 전달은 될 테지만 이 내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제 권고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 밖에 미치지 못한다, 권고할 수 있다. 이 감찰 규정이나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토의 결과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고적 효력을 그대로 권고적 참고만 할 것이지 그 의견을 굉장히 중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이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지 않아서 사실상 감찰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된다라고 보입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의 판단에 부답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감찰위원회에서 물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일정 부분 이 내용을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징계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감찰위원회에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분들 11명 중에 7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위원들이 결과를 내놓은 거니까 그 절차상 문제도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론 첫째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검사들이 2명이 나와 서면으로 전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그걸 수령하지 않았고 또 감찰에서 반드시 모든 사항을 다 알리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징계하는 과정에 징계위원은 반드시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거부했고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그걸 거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는 그렇게 공고를 했지만 징계위에서 그걸 꼭 받아들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징계위는 징계위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아마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감찰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제 있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교수님?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검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예. 고심이 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이 사안 자체가 단순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예, 예.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한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감찰위원회보다 훨씬 더 저는 타격이 클 거라고 봐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예,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일정 부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아마 법원이 고심이 깊은 것 같고 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컨대 인용이나 기각이나 아니면 각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기적으로요. 징계위가 내일입니다. 감찰의 결론은 저희가 앞서서 다뤘고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변호사님. 언제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 3개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있습니까? 묵혔다 나중에 결정을 하면 사실상 소위 이익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 이 소위 이익이 없다라고 기각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럼 잠깐만요. 말씀은 그러니까 징계위 이후에 결론 낸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 사실상 징계 처분을 다툴 것이지 예. 이 집행정지 효력 직무 배제를 다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려운데 예. 벌써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루 직무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오늘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무 배제 같은 경우는 징계 처분을 앞두고 직위를 해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징계 처분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직무를 복귀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사회적 논란과 영향력을 감안해서 예.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사실상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총장이 직무를 복귀하는 건 하루 이틀 예. 정도인 것이니까요. 크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내일 바로 결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예. 징계 처분이 나오는 즉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할 것이고 예.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행정 소송을 이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가처분 사건 좀 고심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여러 건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징계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윤 총장이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징계위가 열리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특별하게 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법률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예. 이 형평성이 논란이라든가 장관과 대척점이 있는데 장관이 위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법률상 성립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예. 향후에 이제 이 위원을 어떻게 이촉하는지 여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 이제 속보로 들어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은 최준봉 교수께 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들과 결부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동반 사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나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동반 예. 사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이나 감찰 내용들을 보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의견도 듣고 예. 뭐 여러 가지 청취해서 본인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 동반 사태를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일단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총리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동반 사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내용이 맞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무회의에 앞서서 또 정 총리가 법무부 장관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더 하실 걸로 보여져서 당장 동반 사태 지금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동반 사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